자, 반갑습니다. 코박사입니다. 자, 한동안 잠잠했던 뉴턴 프로토콜이 7월 중순 딱 넘어가면서부터 한 차례 급비치를 쐈죠. 자, 거래량 폭증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세력의 존재를 마치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과 며칠 만에 400원대에서 1000원대로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지금부터 뉴턴 프로토콜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한 차례 급비치를 쏜 다음에 눌림목을 주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세력이 빠졌더라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와 있다. 자, 이걸 차트에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은 세력 입장에서건 아니면 일반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건 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쓸어 담는 매직 구간이 한번 진행이 될 거고 이 구간이 결국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위로 튀었을 때 따라 붙었던 단타들은 순간적인 조정으로 다 털렸겠죠. 지금은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확신하는 투자자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턴 프로토콜의 스토리도 심상치 않죠. 자, 인공지능 데이터 통신 최적화에 특화된 웹3 프로젝트가 뉴턴 프로토콜인데 최근 구글 클라우드 연동 가능성 루머가 돌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스토리가 부각이 되는데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하루 거래량이 200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시세를 띄울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세력들은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잡고 있어야 결국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80% 정도 올라가는데 이제 가는갑다 하고 잡는 순간 바로 물리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살 수 있는 거는 결국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박사 차트에는 매수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코박사 신호의 강점입니다. 자,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뉴턴 프로토콜 4시간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박사 매수가 녹색 그래프가 뜨죠. 그리고 코박사 매도는 빨간색으로 뜨는데 매수가 뜬 다음에 위로 조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8% 정도 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박사 매수가 뜨고 나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만큼 움직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뉴턴 프로토콜이 7월 24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에 잡고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코박사 매수가 7월 15일 날 한 차례 신호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월 9일 날 나왔죠. 한마디로 22일 전에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줬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박사 신호로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최근 소통방에서도 역시 괜찮은 결과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사하라 AI가 70%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때도 코박사 매수 신호가 어김없이 작동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하라 AI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사하라 AI 4시간 차트예요. 업비트 상장된. 상장 직후 코박사 매도가 나오면서 등락을 보여주는데 움직임 폭이 작을 때는 코박사 매수 후 오름폭이 크진 않았지만 결코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김없이 위로 튀었을 때 90% 가까이 올랐거든요. 역시 보시면은 코박사 매수가 나오고 매도 나온 다음에 조정받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때가 언제냐? 7월 12일 날 매수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사하라 AI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한 차례 장대 양봉을 보였던 게 7월 23일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죠. 이틀 전에 매수가 나온 다음에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코인이 한번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은 위로 뛰었을 때 따라가도 재미를 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잡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보는 게 현재 코인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자, 복잡한 지표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가 딱 봐도 명백하게 여기서는 사야 된다.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자, 그거를 지금 압축을 시킨 거죠. 자, 그게 바로 코박사 차트이고 실제로 여기로 보시면은 자, 코박사 신호를 통해 가지고 7월 달에 히든 종목 3회로 150%, 그 다음에 선물 거래로는 877%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현물 거래든 선물 거래든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리핑만 잘 따라오셔도 히든 종목을 전부 캐치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히든 코인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히든 코인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진짜 엄청난 코인들이 나올 거라 이 코인들을 꼭 잡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무조건 집중하셔가지고 대폭등할 수 있는 불장 코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정책이 안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금리도 동결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바뀌면서 서서히 반전을 하고 있죠.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가장 싸게 사서 가장 크게 수익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우선 관련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니어스법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결국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봐서 소송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자, 결국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마음 놓고 자금을 투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기관 쪽에서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ETF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ETF들 상위 8개가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화폐 쪽으로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ETF가 출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테이킹 ETF도 출시를 했어요. 솔라나 선물 ETF에 이어서 새로운 파생 상품 ETF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리플 선물 ETF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쏠리면서 기관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어쨌든 ETF 시장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시장을 진입하는 데 훨씬 부담감이 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기관 쪽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마이클 셀러, 암호화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겠다, 이런 확신을 이야기해줬죠.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결제에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들뿐만 아니고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국가인 중국도 비트코인 준비금을 직접적으로 채택하는 대신에 이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규제 국가인 중국마저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고, 결국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쪽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 지금 다 스토리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클 USDC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테더를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은행과 금융기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펌핑이 나오면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통 금융시장, 그 다음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고 결국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코인 시장과는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발이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동시에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러면서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큰 손들은 바뀌게 되지만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자, 결국 올해 강력한 2차 불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승을 놓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을 받는 이더리움 베이스의 알트코인들, 이 세 가지는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 인공지능 역시 관련 코인들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업비트에서 1년 정도 이 기간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보통 1000% 이상 넘는 코인들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이제 하반기 시작이라 절반도 아직 안 올랐거든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이 최소한 몇 개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히든 종목과 함께 이번 코인 불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살리자. 자, 그리고 가장 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코인 불장에 불장 코인으로 계좌 역전의 기회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불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은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빠지지도 않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코박사 신호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잡을 수가 있겠죠. 내가 고민하는 사이 날아가는 코인들만 바라봤다. 아쉽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